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다양한 민족운동, 다양한 계층에서의 민족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청년운동, 학생운동 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봤다면,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나 백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이어진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성 노동자 수도 증가하죠. 하지만 여전히 남존여비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습으로 여성들의 차별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일제는 오히려 근대화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도 여성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식 교육, 근대화 이후에 개항 이후에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하죠.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의 등장,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차별이 잘못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들은 배웠으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계몽,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이제 깨어있는 여성들이니 자연스럽게 항일 민족운동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바로 1927년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출발한, 신간회를 내가 쓰려고 그랬네. 근회입니다. 부지런한 친구들. 근회는 신간회 자체가 민족주의 진영과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 단체, 당시 민족주의 계열에는 주로 기독교계 여성들, 그러니까 조선 여자 기독 청년회라고 할 수 있는 YWCA 뭐 이런 게 있었죠.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애국 부인회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활동을 하다가 깨졌지만 YWCA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열, YWCA 계열의 여성들과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김환란이죠. 선생님 김환란 하면 친일파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김환란이나 당시에는 이제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여성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근후에 초대 회장까지 합니다. 김환란, 그리고 뭐 유영준, 유각경, 현신덕, 뭐 이런 여성들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 운동가들이었다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단체에는 여성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조선 여성 동호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손잡고 만든 게 근호회죠. 이 여성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트로이카 3명, 정종명, 주세죽,
그리고 그 허정숙 이런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세죽은 그 나중에 조선공산당의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박헌영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천 출신의 김다냐 이 사람가 나중에 재혼을 하기도 하죠. 하는 주세죽. 그리고 이제 이때 활동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두각을 합칠 때는 두각을 나타내서 활동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굉장히 좀 이름을 날리게 되는 대구 출신의 그리고 더군다나 기생 출신의 정칠성 같은 분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활동가,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잡고 만들어진 근우회 당연히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니까 여성계에서의 민족협동전선 그래서 신간회의 자매단체 국내 각지뿐만 아니라 도쿄, 간도에까지 지회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1929년에는 그 지회가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70여 개나 됐고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인원도 2,9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여성단체였습니다. 강연 활동, 그래서 여성들을 계몽하는 활동, 야학 이런 활동들을 했고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여성 계몽에도 앞장섰습니다.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도모한다. 이게 강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우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깨자. 쉽게 말해서 여성 해방. 전통적인 인습으로부터도 해방돼야 되고 일제가 여성 차별을 법제화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도 해방을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민지 조선 해방, 민족 해방으로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해방, 민족 해방을 부르짖었던 단체. 그다음 어린이 운동. 아이에서 어린이로. 당시 어린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기회도 적었죠. 집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아동 노동의 노동 착취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값싼 임금, 장시간 제대로 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아이들이니까 일하라면 하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가정 폭력은 일상적이었고요. 심지어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기 아이가 마치 자기 재산인 양 팔아버리기도 했었던 거죠. 이런 열악한 어린이들의 지위를 극복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어린아이들을 대해주자라는 게 바로 소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소년이면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래 소년이라는 것도 소년, 소녀 구분이 아니라 남녀를 모두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년운동에 앞장섰던 종교가 천도교. 왜 그렇죠? 천도교 인내천 사상이죠.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건 하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은 그런 말을 했었고요. 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서 어린이날도 만들고 잡지 어린이도 간행한 인물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란 말 자체를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쉽게 말해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아이 안에 어른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어른아이 안에 이렇게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하겠네요. 어른 속에 아이 있다 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신조어들이 별의별 외계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예쁜 순화된 말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소년연합회를 결성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인물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방정환이 동학의 3대 교주로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죠.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천도교의 그러니까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캠페인 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제는 이러한 소년 운동을 민족 운동으로 간주해서 중일 전쟁 이후에 완전히 금지시켜 버립니다. 소년 운동까지도 민족 운동으로 생각했다. 형평 운동. 중학교 때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야라고 할 것 같습니다. 형평. 한자를 좀 써보는 거. 선생님도 한자 잘 약합니다만 한번 써볼게요. 형평. 여기서 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옛날 이 백정들은 조선시대 이제 도사랍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천민이죠. 근데 이 백정들이 이제 도사람 고기를 팔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저울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저울에 이제 양쪽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쪽에 이제 고기를 딱 올려놓으면 한쪽으로 훅 기울겠죠. 그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에 저울추를 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춰주는 이 저울대, 이 저울대를 가리키는 한자가 저울대 형자입니다. 이자죠. 이 저울대처럼 평등해야 된다.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형평운동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조선시대에 무지하게 차별받았던 백정들, 천민으로 상투도 틀 수가 없었고 결혼식 할 때 꽃가마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가마를 이렇게 상여, 마을 사람들이 같이 쓰는 상여에 탈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서도 차별받고 죽어서도 차별받았죠.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다? 여성들은 비녀를 꽂을 수 없고 남성들은 상투를 틀 수 없고 그러면 머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저분하게 다닌다고 또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무조건 하대를 당했던 게 이놈아, 이게 바로 백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은 일제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차별받았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이 일제시대에도 여전했다. 일제는 백정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호적에 붉은 점을 찍거나 도한이라고 한자를 써서 아예 백정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려고 해도 차별을 두죠. 백정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학교를 제대로 입학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섞이기 싫어했다라는 걸 교사들이 차별을 해요. 목욕탕이나 이발소, 음식점,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제는 왜 여성과 백정을 차별했을까요? 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면 갈라치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치기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죠. 다스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한 곳에 불평 불만 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 북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차별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그들을 차별하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걸, 차별당하고 있다는 걸 잊게 하는 효과. 오늘날 사회에서도 자기도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이런 걸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못한 더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내가 덜 차별받고 있구나. 차별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존재,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써보기 바랍니다. 백정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차별은 백정들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해서 항일 민족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운동을 펼치던 세력 내에서도 여전히 형평운동에 대한 백정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형평사 예천지회 습격 사건입니다. 경북 예천 지회 습격 사건. 아니 형평사 예천지회 창립한다고 해서 이걸 축사해주러 나온 양반이 이 청년 대표가 오히려 백정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자 그 밤에 예천지회 형평사 예천지회를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운동하는 연대해야 될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여전히 차별과 반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는 건 청년들이 민족운동하는 것은 고상한데 이거 이제는 백정놈들까지 이런 민족운동을 하겠다고 어이가 없네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 안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여전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던 백정들, 이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형평운동을 펼쳐가서 다른 민족운동 단체보다 결속력이 높고 목표가 뚜렷하죠. 이러다 보니까 꽤 오래 활동을 합니다. 일제가 강제로 해체시켰던 1937년까지 운동을 해갔으니까요. 꽤 오래 활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여러분들 그 디딤 영상 밑에 자기 반 번호 이름 쓰시는 거 아시죠? 1학년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이다. 그러면 권도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